강원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과 국립춘천박물관이 공동 운영하는 강연 행사입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고광희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중인문학계의 아이돌 스타시죠.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되도록 그 강연 중에 질문보다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연이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광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일단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잠깐 한 시간 반 정도를 이야기할 텐데 춘천의 인문지라는 걸 갖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프린트물 뭐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목차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춘천이라는 동네 지명이 언제부터 계속 왔는가라는 얘기를 잠깐 썼어요. 되게 좀 길게 보면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한반도 역사를 5,000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수천 년 될 거가 되겠죠. 그러면 몇천 년 전부터 이 춘천이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이 공간에서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 조상이시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으셨고 또 다시 또 반복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겠죠. 대개 이 강원도 또 춘천과 관련된 자료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세종실록 지리지라든가 이전 삼국 유사 이런 데 부분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하여튼 이성계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1006년이죠. 강원도의 역사, 강원도가 고려 말에 이 강원도는 지금 이 강원도라는 명칭은 없었고요. 교주 강릉도가 있었답니다. 지금 되게 영동 영서를 합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교주 강릉도가 태조 3년 1393년에 강원도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고 활도 체제가 되죠. 원주는 당시에 충청도에 속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약간 변형이 돼서 강원도에 속하게 되고 강원도에 감형이 되죠. 실제로 춘천이 수도시가 된 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100년 좀 넘는 기간이죠. 그건 잠깐 제가 나중에 잠깐 말씀드릴 거고. 조선팔도라는 동네를 보면 여러분이 강원도가 그렇게 조선팔도에서 대단했을까요? 먹는 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에 무슨 세금을 낼 무엇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반도의 지역에서 봤을 때 전략 요충지였겠습니까? 지금 강원도 인구수가 되게 3% 정도 보고요. 강원도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게 경제든 뭐든 하고 되게 3%를 보는 게 강원도를 많이 연구한 분들의 공통된 연애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3%지만 그 조선의 초기로 가고 우리가 춘천이나 이 동네를 포함해서 1000년 전 그 이상으로 가면 아마 제 생각에는 강원도라는 이 지역은 한반도 지역에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그런 게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약간 틀립니다. 막판에 제가 마지막에 춘천 대첩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군인 아저씨들도 많이 왔는데 지금은 강원도가 남북이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강원도 현재 18개 시군 중에 6개 군이 접경지역에 묶여 있죠. 지금은 남북 큰 관계에서 가장 많은 군병력이 강원도 땅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건 현재고 그 이전의 역사에서 보면 강원도가 이렇게 조선 팔도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거나 의미 있는 무엇을 수행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옛날 기록을 보면 강원도에서 그 조선의 한양에 조공하는 물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쌀이나 곡식이 올라온 게 없어요. 대개 짐승 가죽
나무, 또 야생동물들 있잖아요. 가죽, 그 야생동물의 가죽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앙정부에 세금으로 바쳐지는 그러한 자료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원도가 그렇게 시작됐고 춘천을 보면 여기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듯이 저희가 살고 있는 춘천은 되게 뭐 신라 선동여왕 때는 지금 우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비롯된 지명이 아닐 듯하네요. 이때를 우수주 혹은 우두주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또 신라 경덕왕 때는 삭주. 그러니까 춘천의 옛날의 지명 이름입니다. 지금은 춘천이지만 우두주, 우수주 혹은 삭주. 그 다음에 고려 때에 와서 춘주라는 호칭을 받았고요. 조선 태종 때에 와서 춘천이 된 거라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수부도시가 된 과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선의 역사를 보면 후대에 가면 참 여러 가지가 어지럽습니다. 특히 이제 고종이라는 분이 이제 왕이 되고 살아생전에 그 아버지가 현직 왕을 섭정하는 경우는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밖에 없었죠. 실질적으로 뭐 12살인가 10몇 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 아버지가 섭정을 하면서 뭐 그 고종 황제가 나중에 등극하는 건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1910년에 일본에게 완전히 국권을 침탈당할 때까지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종 황제가 참 고종이라는 분이 좀 강원도와는 좀 묘한데, 그러니까 춘천이 수도시가 되는 것과 관련돼서 춘천에 이궁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궁사라는 게 뭐냐면 고종이 황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조선의 말기에 상당히 국제적으로 복잡하죠. 또 자기 부인이 일본 그 낭인들에게 험악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고종은 몸을 피하죠.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 그래서 아건 화천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 국가의 대사관으로 몸을 숨긴다? 좀 상식적이지 않죠. 어쨌거나 그게 팩트입니다. 이때 이 시기에 고종 황제, 고종이 만약의 경우에 그 비상식이죠. 비상식에 어디 먼저 가서 몸을 좀 의지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북방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서 북쪽에서 오는 우리말로 하면 오랑캐, 그러니까 저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바다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선의 역대왕들이 피난 갈 때 강화도를 많이 갔어요. 왜군이 올라오면 선조가 그랬듯이 북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이 한반도의 4개국이나 일본, 미국, 청나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미 자기네들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막 조선을 침탈할 때거든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힘이 없었고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신하 중에 어느 분들이 고종에게 만약에 위급할 시에 어디 몸을 피할 때를 마련하자고 해서 찾은 게 춘천이라고. 춘천이 북쪽에 있습니다만 내륙 지방이었고 지금은 뭐 저기 의암댐 뭐 이런 게 이제 길이 생겼습니다만 옛날에 그런 자료들을 보면 춘천 오는 게 너무 험난했다 그래요. 내륙의 오지 중에 한 군데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고종이 피해서 국사를 돌봐야 될 그 장소로 선택됐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춘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궁사가 있고 위복문이 지금 도청 앞에 있죠. 그 당시에 그 고종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고종이 그 을미개혁이라는 걸 단행합니다. 1895년에. 그리고 이제 1896년에 전국을 13개 도로 구획하고 그때 1896년에 강원도 지역은 원주에 있던 가병이 없어지고 춘천이 결정이 된 거죠. 아마 제 생각에 고종의 어떤 이궁사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봐요. 유가적 논리에서 보면 왕이 계실 때가 가명이 있어야죠. 원주에 가명이 있다라는 건
유가적 논리에서는 군신 관계에서 맞지 않죠. 단적인 예가 여기 이분들은 화천 아닙니까? 백두산부대가 어때요? 양구. 화천이라는 명칭도 원래 낭천이죠, 여러분. 아마 조선판도에 짐승 이름 들어간 건 뭐 이 낭천이 아닌가 봐요. 원래 화천의 이름은 낭천입니다. 이게 일이낭자잖아요. 이게 1902년에 바뀌어요. 고종황제가 화천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화천으로 바뀌어요. 빛날 화자로. 일이낭자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춘천이 그 강원도의 수구도시가 된 건 아마 고종의 이궁사 또 구한말의 이런 무질서한 정세들 이런 것들과 복합돼서 아마 춘천이 수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은 그거는 원주죠. 역사적으로 늘 그랬습니다. 춘천이라는 이 동네는 조선 역사에서 한 번도 뭐 전략적 육지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 원주는 끊임없는 그런 조선에 있어서 조선 풍로 지금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전략지 중에 하나가 중부지방에서는 원주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주가 강원도에 가명이 있었던 건 그건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잘 있던 원주의 가명이 왜 춘천시로 왔느냐? 그건 뭐 누가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합니다만 고종의 이궁사와 관련돼 있다라는 게 되게 학자들의 그런 추론입니다. 그런 한가의 그 예로서 화천이라는 그 지명도 이전에는 그게 일이낭자서 낭천 이렇게 붙여졌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강원도의 역사의 소사고요. 춘천 지명과 관련해서 춘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건 대한민국 기본적으로 산악국가입니다. 유럽 아이들 기준에서 보면 미국 아이들 기준에서 보면 다 대한민국 산악국가죠. 뭐 산 많잖아요. 그러니까 춘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춘천에서 뭐 되게 여러분 보시면 산부터 얘기하면 이제 진산이 봉이산 아닙니까? 이게 봉이산이고 동쪽에 대룡산 있죠. 이쪽에 어딥니까? 동서쪽 삼합산 있죠. 북쪽에 용화산 있죠. 여기 금명산 있죠. 춘천이 여러분 지형적으로 이렇게 분지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뭐 대룡산이라든가 이거 삼합산 정상에서 보면 춘천이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저 뭡니까 이렇게 저 그릇 이렇게 접시 이렇게 된 분지 전형적인 분지 지형을 갖고 있어요. 대구하고 춘천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들의 높이는 대개 뭐 600 몇십 미터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 풍수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봉이산이 이 네 산의 중심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봉이산은 이렇게 산맥이 흘러서 이렇게 봉우리를 맺은 게 아니라 마치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건 대룡산 이런 데서 가서 보시면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산맥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춘천은 분지인데 가운데 봉이산만 이렇게 뭐가 하늘에서 떨어진 대단히 그 의미 있는 산이라고 그래요. 분수하는 분들한테 이거 당연히 진산이 되는 거죠. 강은 대개 이쪽 뭐 우리 춘천은 뭐 대한민국 수자원의 가장 고고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강원도 혹은 춘천 사람들, 춘천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과 저는 지금 이게 소득이 기여가 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좋은 물 때문에 뭐 각종 개발 제한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서 참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이런 수자원을 보호한 것과 상응하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참 물이 중요한데요. 여기 북한강 물이 이제 일단이죠. 북한강이 금강산에서 발원합니다. 이쪽 소양강이죠.